재취업 시장은 중고차 시장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겉은 멀쩡한데 안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있는 상당 부분의 차들은 내가 좋으나 또 좀 나쁘나 다 비슷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재취업에 성공한 성공 요인들을 이야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첫째, 전문성. 두 번째, 네트워크. 세 번째, 자격증. 그 다음에 네 번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래세 자산운용의 고문으로 있는 김경록입니다. 많죠. 이제 일단 수치로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나라가 전체 60대의 이제 전체 고용률이 한 58% 정도 됩니다. 그 정도면 이제 꽤 높은 편이고요. 왜냐하면 60대 후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남성들은 고용률이 거의 69%, 70%에 육박합니다. 정년이 60이고 보통 55세 이후에 이제 물러난다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여전히 이제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60에서 64세 고용률을 한번 살펴보면 한 65% 정도 됩니다. 보통 이제 서구 국가들은 한 65세에서 70세 사이니까요. 그 사람들은 퇴직하는 연령이 그냥 주된 직장에 있는 연령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된 직장에 있다가 야, 이거 너무 오래 다녔어 하면서 나 조기 퇴직해야지 이런 신청을 하는 데 비해서 우리나라는 55세에서 60세, 법적으로는 60세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오래 다니던 직장을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재취업 시장에서도 거의 상당히 이제 활발하게 고용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데이터를 꼼꼼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그때 401k 100만 달러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그것도 이제 피델리티라는 자산운용사의 고객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객들 중에서도 탑에 속하는 고객들이에요. 거기 더 중간이나 여기 계층에 속하는 고객들은 여전히 이제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조금 가려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국이 한 1인당 GDP가 한 7만 3천 달러 이 정도고 우리나라가 한 3만 2, 3천 달러 되니까요. 일단 2배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대략 2배면은 그 사람들의 연금도 우리보다는 2배 정도 되어야 보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비교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노인 상대소득 빈곤율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연령층들이 주로 이제 70대 이상이 많이 해당됩니다. 국민연금이 아직 완전히 풀로 이렇게 혜택을 받지 못할 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60대, 50대 지금 이 연령층으로 내려오면은 상대소득 빈곤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앞을 내다본다면은 자연스럽게 상대소득 빈곤율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 사회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도 공적연금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요. 사적연금이 이제 퇴직연금, 개인연금, 연금저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적연금을 그렇게 제도는 도입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충실하게 아직 준비하고 했던 그 기간이 좀 짧습니다. 2005년에 우리나라가 퇴직연금 제도가 비로소 도입되었으니까요. 지금 보면은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금 부분을 우리가 조속하게 이 부분을 빨리 따라와야 됩니다. 공적연금은 우리 국민연금이라는 제도가 갖춰져 있는데 여기서 더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직장에 좀 오래 있어가지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평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뭐 어디까지 이걸 산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만은 한 20년, 25년 사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서구 국가들은 한 35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벌써 10년에서 15년 차이가 나니까요. 공적연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적연금을 오래 가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보완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내가 30년, 35년만 가입하더라도 훨씬 좀 탄탄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노후 파산, 노인 빈곤 이런 쪽에 이르는 사람들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일본의 공적연금에 해당되는 후생연금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집이 없는 사람들. 왜냐하면 임대료를 이제 내야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노후 빈곤에 빠지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을 좀 제도는 도입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탄탄하게 우리가 충분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것. 사적연금 이것은 여전히 공적연금에 비해서 지금은 제도는 있습니다만은 더 사람들이 부실하게 좀 이 부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충실히 갖추어야 그래야 이제 서구 국가들의 노후소득 상대 빈곤율처럼 좀 뚝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마드족은 뭐 아시다시피 이리저리 이동하는 이제 유목민을 가르치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대기업이라든지 공기업 뭐 이런 쪽을 제외한다면은 55세 전후에서도 주된 직장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 직장에 이제 근로기간으로서는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재취업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재취업의 고용률, 60대 고용률이 58%, 60에서 64세 사이가 거의 64% 이런 식으로 이제 높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재취업 시장에 들어가면은 특징이 뭐냐면은 주된 직장에 있을 때는 근로조건이나 그 다음에 직장의 안정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5060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보통 2번에서 3번 정도 직장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은 이제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높아지고 이것들고 소득은 자기가 주된 직장에 있을 때 비해서 처음 옮길 때는 한 40% 떨어지고요. 2번 옮길 때는 또 처음 직장에 있을 때보다도 한 50%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재취업 노마드족이 된다 이렇게 제가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재취업 시장은 중고차 시장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중고차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겉은 멀쩡한데 안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시장은 아주 차가 엉망이거나 아주 차가 좋은 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값을 받고 혹은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중간에 있는 상당 부분의 차들은 내가 좋으나 또 좀 나쁘나 다 비슷하게 취급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소위 도매금으로 취급받는다. 속된 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비유를 하자면은 1에서 10까지의 등급이 있다면은 한 9에서 10에 해당되는 사람, 그 다음에 1에서 2에 해당되는 사람은 각각 높은 대우, 낮은 대우를 받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이제 3에서 8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게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내가 이게 과거에 안 이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회는 나를 이렇게 보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요. 자기 스스로는 많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오랜 동안 일을 해와서 나는 누구보다도 뭘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에 나가니까 다 비슷하게 취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재취업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재취업 시장의 본질은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서 아주 차별화돼서 이렇게 다 프라이싱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뭉뚱그려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억울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취급받지 못한다는 그런 자기 자신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부분인데요. 마찬가지 저희들이 그때 506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쭉 해보니까 재취업에 성공한 그런 이제 성공 요인들을 이야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동종에서 동종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하던 일로 옮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동종에서 이종으로, 자기가 하던 거하고 다른 일로 가는 사람. 그 다음에 단순 노무로 가는 사람. 취업은 크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업은 또 다른 루트인데요. 취업의 루트는 이렇게 3개로 이제 크게 볼 수 있는데, 동종에서 동종으로 가는 사람들은 성공 요인이 뭐냐고 물어보았더니 첫 번째가 전문성이었고 두 번째가 네트워크였습니다. 그 말은 자기 업계에서 저 사람은 저걸 참 잘한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지면은 상당히 취업하기가 좋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이 동종에서 이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동종으로 그냥 옮겨갈 때 만족도나 대우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성을 이어가는 것이 하여튼 제일 좋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종으로 가는 경우에 이제 완전히 자기하고 다른 분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종으로 옮겨갈 때는 그러면은 뭐가 성공 요인이냐 하면은 그게 이제 첫 번째 자격증입니다. 자기의 전문성이 아니니까 자격증을 통해서 내가 전문성을 보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거기도 이제 눈높이 낮추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종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조건이 조금 달라지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다른 분야니까 생소합니다. 생경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단순 논문으로 갈 때는 뭐 하시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은 이것의 성공 요인은 이제 눈높이 낮추기입니다. 여기서 공통으로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첫째 전문성, 두 번째 네트워크, 세 번째 자격증, 그 다음에 네 번째 눈높이 낮추기. 이게 저희들이 실제 재취업을 해서 계속 한 몇 년씩 활동을 하신 분들을 통해서 얻은 정보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재취업의 이제 성공 요인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된 직장에 있는 그 연령이 거기서 퇴직한 연령이 늦춰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매년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대략 한 55세 요즘 그 정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주된 직장에서 물러난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50대 자산을 보시면 되겠는데 50대의 총 자산은 대략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6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금융자산이 한 1억 4천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4억 6천 정도가 이제 부동산이나 실물자산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자산이 6억 원이죠. 빚도 있겠죠. 빚이 한 평균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주된 빚이 이제 있는 이유들이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면은 빚하고 총자산하고 이제 상계를 한 순자산 기준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는 50대가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50대 평균입니다. 이제 여기에 따라서 또 중간에 있는 사람과 또 높이 있는 사람 이런 이제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평균일 따름이고 그 다음에 이 차이도 꽤 큽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격차가 좀 있다는 것.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 이하는 상당히 조금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현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10년 정도의 은퇴로 끝날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요. 이제 30년, 40년이 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0대 전체 고용률이 꽤 높은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후를 즐기고 살려면은 내가 지출을 얼마나 하느냐 습관에 따라서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들에게 이게 일률적으로 참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출을 진짜 다운시프트라고 그러죠. 기여를 낮추듯이 많이 다운을 시켜서 지내는 분들도 있고 지출을 줄이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적정 생활비를 보면은 대략 전국 평균으로는 대략 한 297만 원 뭐 이 정도니까 300만 원 보시면 될 겁니다. 서울 지역은 한 330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적정 생활비가 대략 한 전체 평균으로 하면은 뭐 300에서 350 사이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후에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국민연금연구원 서베이 이렇게 한 15년 동안 쭉 데이터를 보면은 매년 이렇게 생활비가 한 4% 정도 오릅니다. 그러면은 18년이면은 2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서 생활비가 1%씩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10년이면 10% 줄고 20년이면 20% 줍니다. 그걸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매년 3%니까요. 매년 3% 생활비가 오르면은 24년이 되면은 생활비가 2배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적정 생활비가 330만 원이다 하면은 한 20년 지나면은 660만 원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시고 현재 실질 소득의 생활비로 300만 원, 350만 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생활비 상승 때문에 계속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은 내가 이걸 이제 자산에서 이 소득을 얼마나 만들어낼까?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또 하나 관심사는 내가 생활비가 나이를 감안해서 매년 3%씩 오른다고 그러면은 내가 3%씩 생활비가 오르지 않고
1%포인트만 줄여서 2% 오르게 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3% 생활비가 오르는데 나는 2% 오르는 생활로 나의 생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었다 하면은 생활비가 2배가 되는데 36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년 내가 조금씩 생활비를 절약하는 것만 습관화 하시더라도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자산을 잘 운용한 거와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러분들의 생활비를 이렇게 잘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세상에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른다. 넉넉하게 준비를 하자.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보통 나이를 감안하더라도 3% 정도는 오르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보면은 이제 계속 생활비가 올라가는 것을 감안해서 내가 나의 은퇴자산 운용도 결정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생활비를 매년 1%포인트만 낮추고도 또 상승되는 속도를 평균보다도 조금 낮추어 나간다면은 나중에 세월이 한 10년, 20년 흐르게 되면은 내 생활비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단단하고 적은 규모로도 내 삶을 이어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